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그 불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이제 그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8번의 예선전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슈틸리케 감독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임을 시키고 지난 7월 4일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신태용 감독을 새로운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갖다가 이제 두 경기를 치르면서 0대 0으로 비기면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내년 6월 14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태용 감독이 이제 지난 10월 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의 평가전을 가졌고요. 2대 4로 또 졌죠. 그리고 나서 10월 10일 그 스위스에서 모로코와 경기를 가졌습니다만 역시 1대 3으로 졌습니다. 진거는 둘째치고 그 경기 내용면에서 정말 졸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태용 감독도 자기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경기 내용이 정말 반성할 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축구에 관심이 많은 분, 특히 그 인터넷 카페 그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그 벌써 그 이 축구협회 가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5일에 신태용 감독과 김옥원 그 기술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분이 그 모로코전 끝나고 나서 내년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에 우리가 그 훈련지인 베이스 캠프를 보러 갔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그 코치와 그리고 이제 이 체력 그 피지컬 트레이너를 갖다 물색하고 지난 10월 15일 아침 9시 반에 인천국제공항에 그 입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국장에는 그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축사모라고 하는 거기에서 현수막을 가져와서 한국 축구는 사망했다.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뿌리면서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10월 15일 우리나라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 말한 축사모의 그 이 회원들이 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은 뭐냐면 대한민국 축구가 사망했다 하는 그런 그 내용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이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그 감사해라 이런 두 개의 그 큰 현수막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이 농성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그 출국하는 분 또 이국을 이제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모스크바에서 그 김옥원 기술위원장하고 신태용 감독은 아침 9시 반에 이제 도착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 비행기가 1시간 늦춰졌는데 그 인천국제공항 공안 경비대가 결국은 그 이 축사모에 그 이 시위 농성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들어오게 돼 있던 그 게이트 문에서 그 신태용 감독하고 김옥원 기술위원장을 다른 문으로 결국은 그 몰래 빠져나오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바로 그날 기자회견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 그날 그 오후 2시 그 10월 15일 오후 2시에 그 축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 촛불 시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축구에 대한 관심, 사랑이 결국은
그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결국은 축구협회가 굉장히 그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과연 그 신태용 감독이 다음 달에 있을 그 두 차례 평가전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동아시안컵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 그 축사모 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든크 감독을 다시 모셔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혜성 이 감독을 연결해서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코치. 자, 정혜성 감독은 또 뭐 베트남의 그 프로팀의 감독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네. 예,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감독? 이번 저희들 우리 국내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돼서 네. 베트남 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 베트남 프로 V리그 일부 리그 팀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같이 서로 뭐 어떤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게 예. 있다고 판단돼서 네. 그냥 계약 체결을 하고 내일 바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군요. 그 17일 10월 17일 날 떠나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혜성 감독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그 귀에 있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정혜성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든크 감독 밑에 코치를 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16강 진출할 때 바로 그 허정무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수석 코치가 정혜성 수석 코치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슈틸리케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고 신태용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되니까 스스로 이 코치에서 물러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순으로 보면은 정혜성 감독이 그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정혜성 감독은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뭐 제가 하고 누가 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한번 정말 뭘 지금까지 축구 얻은 게 너무 많은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뭐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정말 축구협회에서 어떤 그 기술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은 사실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신태용 감독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이미 저희 한국 정서상 제가 신태용 감독 밑에 같이 서포트를 해서 할 수 있는 코치에서 역할은 사실 좀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서 빨리 계약은 협회하고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제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지금 우리 한국 축구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피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제가 신태용 감독이 편안하게 코칭 스텝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물러났지. 판단해서 스스로 제가 옆에 전무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언론이 이 대목에서 이걸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참 정혜성 우리 감독은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그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언론에서 크게 부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부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혜성 수석 코치 지금은 감독 또 베트남의 이제 프로팀의 감독으로 갑니다만은 이런 것이 사실 숨겨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자, 이 정혜성 감독이 지금 그 신태용 감독이 이제 그 감독 되고 나서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되고 나서 4경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뭐 다시피 2무 2패. 그리고 이제 득점은 3골에 실점 7골. 뭐 경기 내용도 신태용 감독 스스로 얘기했듯이 정말 이 어려운 경기였다. 정말 창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혜성
그 감독이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네 경기를 통해서 볼 때. 아니 뭐 전체적인 어떤 경기 내용이나 결과는 정말 우리 축구 사랑해 주시는 국민 그 축구 팬 분들이나 물론 어떤 국민들께서 뭐 상당히 그 실망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렇죠. 그런 경기력을 늦게 보여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뭐 어떤 네 경기 중에 어떤 경기는 어떤 경기 뭐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누가 누구의 뭐 어떤 그 탓을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그때는 어떤 전체적으로 뭔가 이 어떤 왜 이러는지의 어떤 그런 대안을 어떻게 보면 기술위원회에서 이 사실 왜 이렇게 되고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야 뭐 지나간 거 우리가 지금 본선에 내년에 6월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8개월도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뭐 또 남아 있는 뭐 평가전이라든지 동아시아 대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본선까지 어떤 그 남아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경기나 또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그런 할애되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뭐 어떤 상황이든 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혜성 감독께서는 이제 2002년 우리가 4강을 들 때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이제 코치를 했기 때문에 그 히딩크 감독을 잘 안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월드컵 우리 대표팀을 내가 감독이었더라면은 이런 점, 공격과 수비, 이런 점을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신태용 감독한테 이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점을 그 공격과 수비 면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공격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 공격의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비는 뭐 또 어떤 조직력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좀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의 어떤 그런 경기 저도 잠깐 그 대표팀에 요 근래 합류해서 카타르전 또 평가전 이라크전 이렇게 두 경기를 치러 그렇죠.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사실 좀 그 전에 제가 또 대표팀에서 몸담고 코치할 때의 상황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저희 선수들이 지금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경기 감각의 어떤 그 선수들이 자신감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소속팀에서의 어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첫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데서 뭐 사실은 경기 감각이나 자신감 회복을 해서 이제는 신태용 감독의 그 정말 눈에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모든 걸 갖춰놓은 선수가 되기를 사실은 저는 기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속팀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체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그 제대로 그 감독의 전술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경기장에서 뭐 결국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선수들이 서로 조금 뭐 제가 뭐 TV 영상으로 중계를 본 거로 제가 지금 제 느낌은 뭐 실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점을 하고 난 뒤에 그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뭐 눈빛들이 정말 상당히 그 전하고는 좀 너무 실점을 하고 나면 너무 억울해하고 조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시 전부 다 격려하면서 다시 우리가 뭐 만회 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그런 어떤 눈빛보다는 뭐 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자신감을 잃은 상태의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데 그게 제 생각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보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선수들이 서로 좀 잘못했을 때 서로 내가 야 이건 내 탓이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 누구 탓이야 뭐 이런 그냥 나는 아닌데 나는 이런 그의 어떤 분위기 이게 결국 이 대표팀의 큰 힘을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축구를 좋아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히딩크 감독을 모셔와라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이것이 이제 국회 그 국정감사에도 이제 비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정혜성 감독께서는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는 게 좋다. 아니면은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네 경기 하고 나서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 그 지금 그 일부 또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축사모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뭐 히딩 감독님께서 이제 우리 협회 어떤 그 집행부의 어떤 그 고위 간부님을 또 하고 어떤 그 외국에서 면담을 또 만남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용수 뭐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뭐 좀 사실 바로 좀 제가 좀 굉장히 그 난해한 뭐 답인데 하여튼 그 협회에서 잘 판단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근데 정혜성 감독 입장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신다면은 그게 히딩크 감독을 모셔온다고 해서 그게 금방 성적이 좋아질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저도 사실은 좀 그 의문이 생겨요. 뭐 지금 너무나 그 우리 축구 팬들께서 그 우리 축구 대표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실망스러운 그렇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 개개인적으로 다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가장 뭐 저 생각에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축구협회 어떤 그 기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위원들과 뭐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우리 축구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축구계 어떤 그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생각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히딩크 감독을 모셔온다고 해서 금방 우리나라 축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너무 장밋빛 같은 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매스컴으로서의 어떤 그 제가 듣고 보고 하는 거로는 뭐 히딩크 감독님이 뭐 그냥 어떤 식으로든 뭐 이제 몸으로 이렇게 양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축구협회에서 같이 뭐 가서 뭐 모셔오든 가서 이렇게 하든 만나서 얘기를 하든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스텝한테 모든 걸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요. 우리 정혜성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4강 우리가 16강이 아주 최고 목표였습니다. 4강까지를 이룰 때 결국은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서 4강에 이제 신화를 이뤘단 말이죠. 그때 정혜성 감독이 본 히딩크 감독은 그 어떤 감독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4강까지 이루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뭐 히딩크 감독님은 사실 그 유럽에서의 어떤 감독을 호칭을 할 때 매니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매니저라고 그죠. 얘기하는데 뭐 선수들을 지도하는 거나 전술적인 거나 뭐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거나 뭐 선수들 선발하는 거나 이런 여러 뭐 언론의 관계라든가 뭐 협회나 구단의 클럽의 어떤 그
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정말 모든 거를 다 정말 감독으로서 뭐 차질 없이 다 모든 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예. 그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1년 6개월 동안 뭐 처음에 사실은 조금 컨페데레이션스 컵에서 조금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 네. 이후로 팀이 안정이 돼 가면서 히딩 감독님이 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뭐 저희 팀 자체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팀은 하나라는 거에 네. 초점을 맞춰서 끌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됐던 것 같고 예. 또 다른 부분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뭐 경기 기회를 뭐 많이 잡지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와의 어떤 그 관계의 그런 어떤 그 갭을 뭐 거의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훈련하고 그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우리 23명의 우리 그때 당시 2002년 태극 전사들이 예. 정말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제 생각.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딩크 감독도 맨 처음에는 5대 0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4강까지 이루고 박지성이라든가 이일용이라든가 설기현 같은 무명의 선수가 결국은 그 국가대표가 되고 그 정말 이런 걸 보면은 그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그런 진주를 많이 발굴해내는 거, 이것도 히딩크 감독의 큰 그 이 뭐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선수, 숨은 선수 발굴, 이런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우리 같이 일했던 박항석 국내 코치님이나 아니면 핀 베어백 코치님이나 같이 다 저희들이 그때 사실은 어느 경기 우리 K리그에 발품을 팔아서 네. 뭐 좀 추천이 되는 선수나 아니면 또 봐야 될 만한 선수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부지런하게 또 움직였습니다. 예. 움직였고 또 그 반면에 한 번씩 이렇게 그때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죠, 때문에 그때는요. 예,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선수들을 충분히 뭐 꼭 대상에 올라와 있는 선수 아니래도 그런 선수들을 많이 보고 또 또 불러서 다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사실은 기회를 주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찾은 선수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선발해서 23명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꼭 이 선수는 돼야 돼. 이 선수는 뭐 안 돼. 이런 거는 사실 그때 딱 못을 박은 거는 아니고, 예.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히딩크 감독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라는 거거든요. 자, 정혜성 감독, 이 베테랑 가서 아주 그 훌륭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에 그런 신화를 이뤘듯이 성공하시고 꼭 국가대표팀 감독을 한번 맡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혜성 그 감독, 정혜성 감독 참 제가 보기에는 이 일반인들은 정혜성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그 기억이 그리 없으리 믿어집니다. 참 훌륭한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했고 2010년 그 이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허정무 감독이 16강 이룰 때 바로 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틸리 감독 밑에서도 이제 코치를 했고,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그 새로운 사령탑이 되니까 스스로 결국은 그 코치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